이 사람은 릭입니다. 오늘 그는 궤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1년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걷는 것도 발밑에 땅도 없고 그냥 눕거나 서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발사는 엄청난 쥐력을 동반합니다. 무중력 상태에 도달하기 전 릭은 극도의 중력을 느낍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좌석에 파묻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온몸의 세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정적이 찾아옵니다. 그의 몸이 좌석에서 떠오르고 안전벨트가 풀리면서 그는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닥도 천장도 없는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지만 릭은 웃음을 터뜨리며 비로소 지구가 저 멀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날은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다니고 몸은 무중력 상태이며 물체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릭은 물방울을 가지고 놀고제주 넘기를 시도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우주비행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를 공전하고 릭은 하루 동안 수십 번의 일출과 일몰을 목격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정상적인 밤도 없고 진정한 아침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시간 감각을 잃고 무너지지 않도록 엄격한 일정과 인공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우주에서의 첫 식사는 놀라웠습니다. 음식은 마치 종이 상자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혈액과 체액이 머리로 몰리고코 점막이 부어오르며 후각이 감기처럼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후각이 미각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맵고 시큼하고 향이 강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최소한 냄새라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그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고 물방울처럼 매달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릭은 빨대와 튜브가 달린 특수 비닐봉투로 물을 마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떠다니는 부스러기를 집어 먹고 포크를 벽에 고정해두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는 자신의 아침 식사조차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는 벽에 고정된 침낭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침낭이 없으면 몸이 그냥 떠내려갈 것입니다. 환풍기를 켜는 것을 잊으면 공기가 정체되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머리가 개치기에 부딪히면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일상이 됩니다. 릭은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저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특수 무중력 운동기구에서 훈련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뼈가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뼈가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뼈를 분해하여 점차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에서는 얼굴이 붓고 눈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상체에 체액이 몰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척추가 늘어나면서 허리가 아픈 데 척추뼈 사이의 압력이 없어지고 키도 몇 센티미터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키가 커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입니다. 릭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램프로 아침을 밝히고 두꺼운 커튼으로 밤을 차단하며 엄격한 일과를 지킵니다. 이 일과가 없으면 뇌가 방향 감각을 잃어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간단한 일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위생은 샤워가 아니라 물티슈 세정제 그리고 환기입니다. 옷은 완전히 더러워질 때까지 입고 그 후에는 버립니다. 우주에는 물도 없고 세탁기도 없기 때문에 빨래를 할 수 없습니다. 청결은 곧 안전입니다. 우주에서는 미생물이 다르게 행동하고도 빨리 증식하며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느리지만 연결은 된다. 친척들이 짧은 영상을 보내주고 헤드폰에서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릭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도록 도와주고 단조로운 일상에 미쳐버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우주에서 한 달을 보낸 후릭은 더 이상 멀미를 하지 않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의도적입니다. 우주에서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릭은 스스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비디오 지시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맥박을 기록합니다. 지구에 있는 의사들은 카메라로 지켜보며 조언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환자는 동시에 환자 간호사 그리고 기술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진공흡입 장치가 달린 특수 이발기가 머리카락을 빨아들여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날아가면 주울 수도 없고 장비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릭은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그의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속눈썹에 맺힙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받아내고 때로는 그냥 증발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상한 느낌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거울을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날아다니는 부스러기와 물방울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이제 지겨워졌기에 릭은 끊임없이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는 우주정거장의 안전과 우주비행사 본인의 정신건강 모두에 도움이 된다. 우주에서 6개월을 보내고 나니 몸은 극도로 피곤하고 변해 있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박테리아와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연구에 따르면 미생물은 무중력 상태에서 변이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따라서 청결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태양에서 방사선이 방출될 때 릭은 위험한 입자로부터 더 잘 보호해주는 벽으로 둘러싸인 특수 공간에 숨었다. 지구와 달리 궤도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우주 방사선이 몸에 직접 닿았다. 당장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했다. 때때로 무언가 고장이 나는데 특히 화장실이 고장나면 근처에 배관 시설이 없어 곤란했다.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우주선에서는 모든 것을 즉시 수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1년 후 릭은 짐을 싸고 남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린 후에치를 닫고 지구 착륙을 준비했다. 지구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중력이 다시 그의 무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을 잃었습니다. 릭은 이제 걷는 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1년 동안 궤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물러지고 뇌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릭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구독해주세요. 안녕.